I'm going to compress 13 years of brutal business truths and lessons into this one video. 알렉스 홀모지는 미국의 자수성가형 사업가이자 투자자입니다. 집 런치를 포함해 총 9개 회사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후 매각한 실력 있는 사업가죠. 특히 그는 화려한 겉포장보다 잔인할 만큼 솔직한 사업의 본질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전 세계 수많은 창업가들에게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13년간 실제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진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공 인사이트 11가지를 말해주는데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분들이나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현저히 아끼게 되실 테니까요. 첫 번째, 일반 대중이 아니라 부자에게 먼저 팔아라.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입니다. 이 고민은 겉보기엔 그럴듯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저렴하게 팔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알렉스 홀모지는 이 질문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일반 대중이 아니라 부자에게 먼저 팔라고 말이죠. 이 말이 어쩌면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부자를 타겟으로 삼기엔 아직 브랜드도 없고 네트워크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렉스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부자는 가격보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에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것에 기꺼이 큰 돈을 쓰죠.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초기 사업일수록 소수의 부자 고객에게 강력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가로 거래하는 구조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차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로드스터라는 고급 스포츠카로 상위 1%의 부자 고객을 공략했어요. 이들은 돈보다 혁신과 퍼포먼스에 민감한 고객들이었고 테슬라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줬습니다. 그 결과 충성도 높은 초기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기반 위에서 모델 3, 모델 Y 같은 대중형 차량을 내놓을 수 있었죠. 이 전략은 비단 자동차 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든 교육 서비스든 코칭이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을 무시하고 대중을 먼저 노릴까요? 그건 어쩌면 착각에서 비롯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매출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대중시장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작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을 팔아야 수익이 남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이미 시스템과 자본, 인력까지 갖춘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 고객은 수가 적더라도 한 명 한 명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들과의 신뢰만 확보된다면 훨씬 적은 리소스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팔고 있는 이 상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로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말이죠. 혹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가격이 싸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포지셔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렉스는 이를 죽음의 중간지대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비싸서 대중은 못 사고 너무 싸서 부자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상품, 바로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목표로 하는 고객을 먼저 선택하라.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라. 여기서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부자 고객일수록 자기 시간을 아껴주는 솔루션, 자신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는 결과를 원하고 그에 대해 기꺼이 높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변화나 성과를 가져다 준다면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렉스는 실제로 수많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일하면서 이 전략을 수차례 입증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몇 명의 고객에게 5천만 원을 받고도 그만큼의 가치를 전달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수익을 남기고 고객은 만족하고 관계는 장기화된다. 이게 바로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대중을 노리는 건 시스템과 자본이 있는 기업이 할 일이고 우리는 소수의 사람에게 깊은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당신에게 부족한 건 정보가 아니라 우선순위다. 우리는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뭘 몰라서 그런가 보다. 더 배워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뒤지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등록하죠. 그런데 알렉스 홀모지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말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건 정보가 아니라 우선순위다. 이 말은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더 알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들 중에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렉스는 실제로 한 사업가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이 사람은
연 매출이 약 130억 원 정도였어요. 겉보기엔 이미 꽤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몇 개 사업하고 계시나요? 그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 무려 56개의 사업이 운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딱 한 개의 사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단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말했죠.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면 매출을 5배는 더 올릴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들은 이 사업가는 결국 그 하나에 집중한 끝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서 바쁘다고 느끼지만 정작 그중 진짜 중요한 일에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전략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해요. 전략이란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과 돈, 에너지 중 무엇을 어디에 집중시킬지 결정하는 능력이 바로 전략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일은 정말 내 사업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일, 급해 보이는 일, 익숙한 일에 쫓기듯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알렉스는 우리가 자주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운영 절차 문서 만들기, 인스타그램 콘텐츠 기획, 고객 관리 자동화 설정,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지금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는 운영 절차 문서를 만들겠다는 회사에 물었습니다. 제품은 있으세요? 결론은 없었다고 하죠. 우리는 때때로 정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공부해야 불안이 사라질 것 같죠. 하지만 사업은 공부가 아니라 결정과 실행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결정하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실행하는 것이 성장을 결정하죠. 알렉스는 말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단 하나의 핵심 문제를 찾아 그것부터 해결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 이 말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수많은 문제들도 도미노처럼 해결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답을 기준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건 단순한 계획표 만들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곧 에너지 배분의 싸움입니다. 한정된 리소스를 어디에 몰아줄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사업가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현재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당신의 팀이 생각보다 훨씬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알렉스 홀모지는 사업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문제 중 하나로 팀의 수준을 꼽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당신의 팀이 생각보다 훨씬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팀은 진짜 열심히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과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적은 리소스로 큰 결과를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기준이라고 해요. 팀이 나쁜 게 아니라 채용 기준과 기대치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팀에는 일을 맡겨도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알렉스는 실제로 팀의 수준을 평가하는 아주 간단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당신 조직의 규칙이 너무 많다면 멍청한 사람을 데리고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업무 중에 넷플릭스 보지 마세요. 술 마시고 고객 응대하지 마세요. 정시에 출근하세요. 이건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생에게나 해야 할 말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이런 규칙이 없어도 스스로 기준을 지키고 회사에 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하죠. 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규칙으로도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좋은 사람이 들어올수록 팀 전체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알렉스는 아마존의 인사 철학을 언급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항상 기존 팀의 평균 수준보다 더 나아야 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자신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인재를 데려오고 그렇게 팀은 점점 하향 평준화되는 겁니다. 그는 실제 사례도 함께 말하죠. 과거 자신이 투자자 미팅을 하던 자리에서 투자사 쪽 사람들과 자신의 팀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저 사람들은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구나. 그 팀이 똑똑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실력의 평균이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접근 방식이 달랐고 생각의 깊이와 실행 속도에서 차이가 느껴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알렉스는 말합니다. 진짜 인재는 자기 존재 이유를 수치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 이사를 채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리드 전환율을 올리는 게 제 핵심 역할입니다. 이전 회사에선 이 수치를 30%에서 50%로 끌어올려 매출을 2배로 늘렸습니다.
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열심히 합니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응대합니다. 말은 근사하지만 실질적인 결과와 연결되지 않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연봉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알렉스는 말합니다. 진짜 인재는 돈보다 미션에 끌린다.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뛰어난 인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재를 데려오고 싶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왜 이 조직에 필요한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알렉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기준의 문제다. 당신의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팀의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네 번째, 더 커지기 전에 먼저 더 나아져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좀 더 커져야죠. 규모를 키우고 인력도 늘리고 매출도 끌어올려야 할 때예요. 하지만 알렉스 홀모지는 그런 말에 반기를 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더 커지려고 하지 마라. 먼저 더 나아져라. 말 그대로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먼저 질적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업가는 성장을 목표로 두고 움직입니다. 매장을 늘리고 인플루언서를 고용하고 마케팅 비용을 늘리죠. 하지만 그렇게 성장의 외형만 키우다 보면 정작 고객 경험이나 내부 시스템은 엉망인 채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실망하고 평판은 떨어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알렉스는 이런 현상을 빠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급하게 키우려다 오히려 망가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는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를 예로 듭니다. 이 브랜드는 미국에서 매장 수는 많지 않지만 단일 매장당 수익이 경쟁사보다 훨씬 높은 브랜드죠. 이유는 단 하나, 품질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주문의 정확성, 고객 서비스, 음식의 일관성 등등 모든 걸 철저히 관리했고, 그래서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옵니다. 광고보다 중요한 건 결국 경험이라는 걸 증명한 사례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진짜로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더 많은 고객을 받아야겠다는 조급함에 휘둘리고 있는 건가요? 알렉스는 말합니다. 확장은 보상이지 전략이 아니다. 성장은 결과일 뿐이고 그 전에 먼저 시스템과 제품, 사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질적 완성도를 강조합니다. 제품은 실제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고객 응대는 일관성이 있는가? 세일즈 프로세스는 체계화되어 있는가? 등등 말이죠. 만약 이 질문에 솔직히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은 커질 때가 아니라 다듬을 때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무작정 키우려 들면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고객 컴플레인은 늘고 리소스는 분산되고 팀은 지치고 결국은 브랜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말합니다. 더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더 커지게 돼 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진리예요. 고객이 제품을 다시 사게 만들고 친구에게 소개하게 만들고 그 경험에 감동하게 만들면 마케팅 따로 안 해도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홍보를 대신 해주니까요. 진짜 비즈니스의 파워는 바이럴에서 나오는 거고 그 바이럴은 품질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선 멈추고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이 다시 사고 싶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다는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냉정하게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아직 부족하다면 다음 할 일은 확장이 아니라 개선입니다. 시스템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반영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해요. 알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게 결국 이긴다.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경험을 주는 곳이다. 이건 마케팅을 잘해서도 인플루언서를 써서도 한두 번 바이럴로 터져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꾸준히 좋은 걸 만드는 조직만이 진짜 강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만하지 말고 몰입하라.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할 일이 쏟아집니다. 제품 개발도 해야 하고 마케팅도 돌려야 하고 고객 대응에 회계까지 챙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 그런데 알렉스 홀모지는 이 바쁨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산만하지 말고 몰입하라.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다 결국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렉스는 그걸 가짜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하고는 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은 아니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도 않죠. 예를 들어 SNS에 매일 콘텐츠 올리고 블로그 글 쓰고 광고 리포트 들여다보는데 하루를 다 쓰지만 정작 매출은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은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말합니다. 몰입이란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지만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의 레버에 집중해서 모든 걸 겁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사업가들을 코칭하면서 이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사업에는 늘 하나의 중심이 있었고 그 중심에 창업자가 전력을 다해 몰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품이든 세일즈든 고객 경험이든 그 한 가지에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알렉스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창업자가 자신에게 하루에 12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12개 중에 11개를 없애세요.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저의 순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진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에만 집중하다가 나머지를 놓치면 어쩌지?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이것저것 다 챙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몰입은커녕 수박 겉핥기식의 일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하려다 모든 걸 놓친다. 오히려 딱 하나를 확실히 해내면 그 성과가 다른 것들까지 밀어 올려준다고 강조하죠. 여기서 알렉스가 던지는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몰입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바빠서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내 의지로 몰입을 피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몰입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그는 몰입하는 사람과 산만한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성장하지만 후자는 아무리 오래 해도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라고 말이죠. 즉 몰입은 단기 퍼포먼스가 아니라 장기 게임에서의 승부수라는 겁니다. 특히 창업 초기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6번째,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일수록 이 말은 더 자주 하곤 하죠.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고 책을 사고 관련 사례를 찾아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죠. 이 과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렉스 홀모지는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행동이다.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단 하나의 실전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을 땐 가능성이지만 행동을 통해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준비가 더 되면 그때 시작해야지. 그런데 그 준비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어요. 진짜 사업가는 부족한 채로 시작하고 실행하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알렉스는 말해요.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작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고 부딪혔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건 지식의 양이 아니라 반복 실험을 통한 실행의 깊이예요. 그는 실제로 어떤 사업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제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 마케팅을 잘 몰라서요. 일단 마케팅 책부터 몇 권 더 읽을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알렉스는 이렇게 답했답니다. 일단 고객한테 물건부터 팔아보세요. 팔리고 나서 마케팅을 배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명확하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정보를 많이 쌓을수록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선택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도도 해보기 전에 이건 망할 것 같아. 이건 경쟁이 심해. 이건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죠. 결국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알렉스는 이런 상태를 지식마비라고 불러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작게라도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불완전한 실행이 100배는 낫다. 특히 사업 초기에 필요한 건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빠른 테스트예요. 지금 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먹히는지 알고 싶다면 분석보다 일단 팔아보는 게 더 빠릅니다. 실제 고객의 반응은 어떤 책이나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걸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이 행동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품 하나 팔아보기, 랜딩 페이지 만들기, 고객 피드백 받기 등등 이런 작고 구체적인 실행들이 쌓여야 진짜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는 강조합니다. 모든 사업은 첫 고객에게 팔기 전까지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브랜드 스토리, 철학, 마케팅 전략이 있어도 실제 고객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7번째, 당신이 오늘 대충 한 일이 바로 당신의 기준이다. 알렉스 홀모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그게 바로
당신의 기준을 보여준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나중엔 더 잘할 거야, 이번엔 어쩔 수 없었지만 다음엔 제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대충한 일이 바로 당신의 기준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알렉스가 말하는 핵심은 현실 인정입니다. 이상적인 내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죠. 지금 이메일 하나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고객 대응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당신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특히 반복되는 일일수록 더 주의 깊게 보라고 조언합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 두 번도 습관일 수 있다. 하지만 3번 이상 반복되는 건 그게 곧 당신이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늘 늦는다거나 매번 기획안에 오타가 있다거나 고객 피드백을 받으면서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내가 만든 제품,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마감하고 있는가? 알렉스는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 차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공유합니다. 과거 한 회사의 브랜딩 컨설팅을 맡았을 때 창업자에게 로고 디자인을 보면서 이거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뭐 그냥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확신했다고 해요. 이 회사는 오래 못 가겠구나. 왜냐하면 그냥 괜찮다는 말 속에는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지만 귀찮다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기준은 결국 회사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제품, 서비스, 팀워크, 마케팅까지요. 우리는 가끔 완벽주의는 독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알렉스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준과 대충하는 습관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준이란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자세다. 전 이 말이 정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고객이 눈치채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려는 그 태도, 그게 진짜 기준이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팀원들은 리더의 행동을 보고 따라오고, 고객은 브랜드가 가진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기준이 곧 당신의 마케팅이 된다고 말해요. 겉으로 뭘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시장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알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이메일 하나, 전화 한 통, 디자인 하나,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말해주는 증거다. 8번째, 도망치지 말고 견뎌라.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지금 당장 뭔가 바꿔야 하나? 그리고 우리는 쉽게 다른 선택지를 기웃거리게 되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품, 혹은 아예 새로운 직업까지. 그런데 알렉스 홀모지는 이 순간을 가장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견뎌라. 결과는 반복에서 나온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은 진짜로 결과가 나기 직전에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아직 충분히 반복하지도 않았고 충분히 개선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충분한 반복 없이 내린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마케팅을 시작한 사람이 3번 영상 올리고 조회수가 안 나왔다고 유튜브는 내 길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건 단지 견디지 못한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알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반복이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사업가들을 보며 이런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하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특별히 똑똑하거나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버틴 사람이었다는 거죠. 버티면서 데이터를 쌓고 피드백을 반영하고 조금씩 방향을 고쳐나간 사람이 결국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반복을 확률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도를 한 번만 하면 성공 확률이 1%라도 10번 하면 10%, 100번 하면 100%가 되는 구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10번, 100번을 하지 않아요. 3번, 4번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니 결과는 당연히 없고 그게 마치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착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안 된 게 아니라 안 될 만큼만 해본 것들 뿐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쉽게 도망치고
반복을 멈출까요? 알렉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복은 재미없고 때로는 굴욕적이고 정체된 느낌을 줍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면 기분이 전환되고 잠깐의 흥분이라도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알렉스는 말합니다. 반복은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지루함 속에서만 숙련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도적인 반복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그냥 낭비라는 것이죠. 하지만 매번 개선하려는 의도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템은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반복은 예측 가능성을 낳고 예측 가능성은 수익을 만든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반복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투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성과는 반복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단 한 번의 멋진 아이디어나 극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조금씩 개선해가며 쌓아가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성공은 지루함을 견딘 자의 보상입니다. 9번째, 고객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흔히 듣는 말이 있어요. 고객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도 감성적으로 만들고 브랜드 스토리도 눈물나게 짜려고 애씁니다. 물론 이런 접근이 전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렉스 홀모지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고객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팔아야 한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의외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알렉스가 말하는 합리성은 단순히 논리적인 사고 그 자체가 아니에요. 고객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구매 결정의 마지막 순간엔 항상 손익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건 결국 이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 이 가격의 가치는 충분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은 감정을 통해 관심을 갖지만 구조를 통해 지갑을 연다. 이 말은 굉장히 실전적인 인사이트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스토리텔링에만 치우쳐서 정작 상품의 본질적인 가치 구조를 설득하는데 실패하거든요. 알렉스는 이것을 미끼만 던지고 후속 조치를 안 한 상태라고 표현해요. 호기심을 유도하는 건 성공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고객이 느껴야 할 확신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가시적인 구조입니다. 고객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보고 이건 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겠네 라고 느끼게 하려면 단순한 감성이 아니라 명확한 결과, 증거, 메커니즘을 제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코칭 프로그램을 판다고 해봅시다. 삶이 바뀔 거예요 라는 말보다 30일 안에 고객 유지율을 20% 올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문장이 훨씬 강력하죠. 왜냐하면 고객은 정서적 공감이 아니라 투자 가치를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알렉스는 실제로 자신이 투자한 회사들 중 매출이 급성장한 브랜드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해요. 바로 가치 전달 구조가 명확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 제품 좋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제품을 쓰면 30일 안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시스템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죠. 이건 논리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예측 가능성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고객은 이걸 보고 이건 그냥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또 하나, 알렉스는 가성비보다 가치 대비 투자 수익을 강조합니다. 저렴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투자한 만큼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고객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50% 할인 중입니다 보다 이 제품 하나로 고객 유지율을 2배로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고객은 결국 감정으로 시작해서 숫자로 확신하고 데이터로 구매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고객을 감정적으로만 설득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은 내 상품을 기대감으로 샀다가 논리적 실망으로 떠납니다. 기대감은 주관적이지만 결과는 객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스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객의 기대를 감정으로 높였다면 결과는 구조로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10번째, 고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 많은 창업자들이 처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사업가들은 웹사이트 문구를 바꾸고 슬로건을 고민하고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를 반복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알렉스 홀모지는 여기에 한마디로 일침을 놓습니다. 고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전달만 잘하면 고객이 감동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고객은
바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열자마자 수십 개의 광고가 뜨고 친구 메시지, 업무 알림, 유튜브 영상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고객은 절반도 못 알아듣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객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말합니다. 고객에게 말하려 들지 말고 고객이 이미 듣고 있는 언어를 먼저 파악하라고 말이죠. 고객은 자기 인생 속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제품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멋진지보다 이걸 쓰면 내 문제가 해결되나요?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겁니다. 알렉스는 이걸 메시지 전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업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제품을 만듭니다가 아니라 이 제품을 쓰면 월 100시간 절약됩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죠.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을 줍니다. 메시지는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은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했잖아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알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겨울 만큼 말했을 때 고객은 이제 막 기억하기 시작한다.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영상, 텍스트,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해야 고객 머릿속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보다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고객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당신 제품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더 신뢰한다. 말보다 결과가 먼저라는 겁니다.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변화, 실제 사례, 숫자로 증명되는 결과 같은 것들이 곧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고객은 듣기보다는 봅니다. 즉 당신이 무엇을 말했는가보다 당신이 무엇을 보여줬는가가 고객의 신뢰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콘텐츠, 효과적인 제품, 분명한 후기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11번째, 성공은 운이 아니라 구조로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라. 어떤 제품이 터지고 갑자기 매출이 수직 상승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 혹은 타이밍이 잘 맞았어. 실제로 사업에서 운이 작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 홀모지는 이 개념에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운이 아니라 구조로 반복 가능하게 만들라고 말이죠. 이 말이 핵심인 이유는 진짜 사업가는 한 번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행운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을 재현하지 못하면 사업은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한 번의 성공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조 없이 운으로 된 결과는 그 다음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제품이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바이럴돼서 하루 만에 3,000개가 팔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정말 멋진 성과입니다. 그런데 알렉스는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 판매를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이벤트에 가깝다는 거예요. 운이 아닌 구조란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구조를 레버리지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마케팅을 했고 그 마케팅이 몇 명에게 도달했고 몇 명이 클릭했고 몇 명이 결제했는지 이걸 수치로 추적하고 매뉴얼로 남기고 누구나 다시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업을 시스템화하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없어도 팀이 돌아가고 마케팅이 반복되고 수익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알렉스는 실제로 자신이 키운 회사들에서 이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매출을 올리는 데 집중할 때 그는 매출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먼저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채널이 효과적이었는지, 그때 사용한 콘텐츠는 어떤 톤이었는지, 이메일 제목은 뭐였는지, 클릭률은 어땠는지, 이 모든 걸 수치화해서 문서로 만들고 팀원들과 공유해 언제든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특히 강조하는 건 의도된 반복 가능성입니다. 마치 요리법처럼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운이 좋으면 한 번은 맛있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리법을 정확히 기록해두지 않으면 다시 그 맛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운에 기대지 않고 누구나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운인가 구조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아직 시스템화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는 신호일 겁니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방법이 우연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미래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알렉스는 말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절대 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낼지를 이미 구조화해놨다. 이건 그냥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피드백을 수집하고 문서를 만들고 계속해서 최적화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만든 성과가 다시 만들어질 수 없다면
그건 진짜 성과가 아니다. 사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 게임입니다. 한 번 팔리는 게 아니라 매번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그 구조가 쌓일수록 사업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저는 운이 아니라 구조로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라는 말이 가장 깊이 남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한 번쯤은 운 좋게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벤트성으로 끝난다는 말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